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익붓을 하는데, 전 시간에 요 비적비자 이제 요걸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요거와 연관된 문자들 이렇게. 오늘은 그 연속선 상에서 초비라는 걸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초비란 얘기도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볼 거야 아마. 이게 이때 초자는 여기 끈을 초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끈을 초. 그 끈을 초자를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그 끈을 초자하고 이제 비적비자니까 비적을 끊어버린다. 그 비적을 토벌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근데 끈을 초자를 보니까 그 끊는다는 거는 이게 단자도 있어요. 이렇게 작을 요자 두 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끼 글자 이게 이제 끈을 땄잖아. 끈을 단자잖아요. 근데 끊는다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초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칼도자, 손칼도, 칼이 서 있으니까 서 있는 칼, 손칼도라 하죠. 칼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칼로 다 끊는다는 그 의미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뭘 끊느냐 보니까 요걸 끊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근데 여기 뭐냐면은 세집소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세집을 가리키는 소자, 이게. 그 세집을 갖다가 칼로다가 끊어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새집을 왜 끊어버리느냐?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새들이 군데군데 집을 지어놓으니까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칼로다 이제 끊어버린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요게 세제 숫자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세제 숫자 위에는 내천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 개. 냇물이 흐르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시내 내천자고 밑에 과실과자 이렇게 했잖아요. 열매. 이렇게 과일할 때 요 과실과자를 쓰잖아요. 그때 과실과는 뭐냐면은 나무가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합한 거라.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태양이 이제 열을 많이 비추는 거죠. 태양빛을 비추면은 열매를 맺는다. 즉 과실을 맺는다 해서 나무목에다가 태양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문자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위에다가 내초자를 세 개 했는데 이게 새 집이래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옛날 그 각본문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나무가 있잖아요. 밑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새들이 둥지를 튼 모양을 그린 거라고 이게. 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 변형이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문자를 보고서 새가 나무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새집이다 해서 새집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변신을 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새집이라고 하는 거 뭐냐, 새가 살아간 둥울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새는 날아다니는 존재잖아요. 허공을 막힘이 없이 허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게 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 내천자하고 일맥이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천자, 이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그럼 이 냇물이 막히면 안 돼요. 새가 막힘이 없이 날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근데 새는 허공을 날아다니니까 뭐냐면 어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허공, 하늘이잖아요. 이 땅속에 숨어 있거나 토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땅에 있는 짐승처럼 그럴
땅에 있는 짐승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새들은 주로 허공을 돌아다니게. 이렇게 밝은 태양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힘이 없는 거고, 그 밑에다가 날일자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새라는 놈들은 허공, 빛이 충만한 허공에서 산다. 그것이 마치 밝음의 상징인 태양하고 연관이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나무목을 이렇게 한 거죠. 나무 위에서 어, 그 대자유를 누리면서 밝은 허공 속에서 그렇게 지내니까 그걸 새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해서 새집 소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설명은 없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옥편에 요 초자, 끊을 초자 이렇게 나온 걸 내가 이제 몇 군데를 봤어요. 근데 그냥 끊을 초라고만 돼 있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아마 곤란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글로 이렇게 안 썼네, 이제 보니까. 그걸 다시 이제 글로 더 써야 되겠네. 자, 그래서 새 집을 칼로 다 끊는다. 이제 그래서 끈을 쳐라고 했고, 그 초자에다 빗자락한 초비는 비적을 토벌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빗자다는 거 토비. 토비란 거는 좀 써요. 토비. 토는 이게 칠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벌한다 할 때 이 토자를 쓰거든요. 토벌한다. 그게 그 쳐버리는 거니까 이게 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비적의 무리, 도적의 무리를 갖다 쳐버린다. 그게 토비죠, 이제. 그 토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게 칠벌자거든요, 이게. 칠토자에다가 칠벌자. 그러니까 토벌이라고 하는 거는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 토자를 보면은 왼편에 말씀언이 있고 오른편에 마디촌이 있어, 이제. 그 말씀으로 마디를 이룬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네요. 말씀으로 마디를 이룬다.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그 과단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마디를 이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질서가 있다. 그래서 마디가 있는 나무의 대표는 대나무죠. 이게. 대나무 축자. 이게. 그래서 증사께서도 나무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대나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공사를 본 게 몇 개 있는데, 저희 대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계산화 산자가 되죠. 이게 산수할 쪽에 심산자죠. 이게 아무튼 이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었지만은 이렇게 비었지만 가다가 이렇게 마들 위라고 그만큼 절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절도의 상징을 마디촌이라 이렇게 한 마디를 잃었다. 근데 말씀으로 마디를 잃었다. 그러니까 절도 있는 말씀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있는 말씀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재판할 적에 상대방이 뭔가 틀린 언행을 했을 적에 말다 옳지 못한 상대방을 친다 해서 칠토라고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르다가 상대를 갖다 야단치는 걸 성토라 하죠, 이제. 또 여럿이 모여서 말르다가 뭔가 논의를 할 때 그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전부 다 이 칠토자를 써요. 이렇게. 말씀으로 절도 있는 마디를 이룬다. 그러니까 쳐버린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고 나쁜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그 나무도 보면은 쳐줄 나무는 나쁜 가지는 쳐줘야 돼.
그래야만이 빨리빨리 자라죠. 그러니까 친다는 말이 장단점이 있는 거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예. 그다음 연비. 도적은 도적인데 연자는 뭐냐면 연기연자잖아요. 이게 지금 연기를 날리는 도적이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겠네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아편을 도둑질하는 아편 도적놈을 말하는 거라 이겠지. 아편을 도둑질하는 놈을 연비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연기연자를 보니까 이렇게 연기를 내니까 불화자가 들어왔죠. 이렇게 부스가 불화자죠. 이게 지금.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인자라 지금. 막을 인이라 그래요. 막을 인. 예. 그러면 보세요. 불화자하고 막을 인자. 그럼 이제 불을 막는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지금? 그렇죠. 불기운을 막아버린 걸 얘기한 거지. 그 불기운을 막은 게 뭐냐면 그게 연기라. 그게 이렇게. 연기가 말하자면 불기운이 안 보여요. 시커멓게 보일 뿐이지 그 뜨거운 불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연자는 연기연이다. 근데 그 연기연에는 불을 막는다 해서 막을 인자를 썼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막을 인자를 보면은 이게 밑에 이제 흑토자가 붙어요. 이게. 그다음 위에 있는 거 이게 덮을 아자죠. 이거 덮을 아자는 대부분 많이 써요. 한자에 보면. 이게 덮을 아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으면 서방 서자가 되죠. 이게 선영 서자. 그럼 이게 왜 덮는다는 뜻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 하늘에서 음과 양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것다가 담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릇 속에다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걸 받고서는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덮어버렸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자를 쓰면은 이게 거듭 복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하면은 거듭 복자지. 근데 이거 덮을 아자가 들어가면 덮을 복자가 돼요. 그래서 시냇물을 갖다가 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갖다가 여기 이렇게 덮어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걸 복개천이라 그래요. 개천은 개천인데 덮어버렸다 해서 복개천이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청계천 그런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가렸으면 복면이라 하죠. 이게 지금 그때도 덮을 복자를 쓰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덮는다는 표현이 덮을 아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흑토에다가 위에다가 덮을 아자를 쓰면은 흙을 덮었다. 그 흙을 막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을 인이라고 한다. 요 막을 인이 불화자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냐면 불의 형상을 막아버렸다. 왜? 연기가 많이 나면은 연기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불이. 그래서 막을 인이고 불화자고 되면은 연기연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EFS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EFS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자 방 속에 들어가는 문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적 빗자를 했었죠. 이렇게 안일 빗자가 들어간 비적 빗자를 했던 거고 지금은 상자 속에 귀한 게 들어왔어요. 이게. 귀할 빗자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귀할 빗자. 상자 속에 귀한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한 걸 담은 상자. 그걸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함괴.
우리 천부경에 무게하사마 쪽에 요 글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함. 자, 그래서 상자방을 부수라는 것은 함계자도 있다. 함계자는 상자 속에 귀할 귀자가 들어간 걸 그린 문자다. 즉 귀한 걸 보관하는 걸 가리켜서 함이나 괴라고 한다. 이제 그 다음에 귀할 귀자는 원래가 절구구자하고 여기는 이제 절구구자가 아니라 가운데 중자가 됐죠. 이렇게 원래는 절구구자하고 흑토자하고 이렇게 흑토자하고 그 다음에 조개패자가 합했던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여기 가운데 중자는 절구구자 이렇게. 근데 이 절구구자가 이제 가운데 중자로 변한 거죠. 이렇게. 자, 갑골문에 나온 귀자를 보면은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게 이 귀자였어요. 그 양손으로 흙을 갖다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흙은 만물을 살리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흙이 없으면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디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 흙을 그래서 10과 1이 합한 문자로 쓴 게 요거는 일적식과를 상대한다 그랬죠? 요거는 흩어진 일석삼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모이고 쌓이고 흩어지는 게 합한 게 흑토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흑토자가 끝없이 이어진 게 땅이고 그게 땅기자잖아요. 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 그래서 흙은 만물을 창조하는 귀한 존재인데 거기다 이제 보물을 가리키는 조개패까지 이제 더하니까 조개처럼 귀한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절구 구자였거든요. 이게 절구. 절구가 주로 쓰이는 글자가 뭐냐면 이런 글자가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무릎 꿇고 있는 이렇게 세운 사람인이라 그래요. 또 어진 사람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어쨌건 요거는 무릎을 꿇고서 무언가 이렇게 절구를 갖다가 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써요. 약자로 이렇게 아동할 적에 아동할 적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절구예요. 절구 문자예요. 절구. 그 절구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절구는 그 절구통에다 뭐 이렇게 쌓는 그 방하잖아요. 그 긴 몽둥이 이렇게 그 긴 몽둥이 이렇게 이걸 혼자서도 하지만은 이게 풀 때는 둘이서 해요.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잡고서 쾅쾅 내리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양손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양손으로 뭔가를 쥔 모습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 원래 사람의 머리통 이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서 방아를 찢는 모습이라 이게지. 그래서 그걸 절구구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이 절구구가 이렇게 가운데 중자로 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보물을 가리키는 조개패자를 쓰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운데 중자 한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흑토자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흑토자. 흑토자하고 입구자하고 흑토자를 이렇게 합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이렇게. 어쨌건 이건 뭐냐면 가운데 중자로 본다면은 뭐냐면은 중심을 꿰뚫었다. 그 얘기예요.
이건 바탕을 말한 거고 근본을 말한 거고, 중심을 하늘로 꿰뚫은 보물 같은 거, 보물처럼 귀한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귀할 귀자, 그런 의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귀한 걸 싸고 있는 상자다. 그걸 함이라고 부른다. 함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 함괴자가 들어간 글자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세 개만 좀 골라봤어요. 괴핍, 괴갈, 영괴, 세 가지만 좀 골라봤는데, 이때 핍자는 이게 우리가 궁핍하다,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자랄 핍자죠. 이게 모자랄 핍자. 자, 이게 함괴자에다가 모자랄 핍이 붙으면은 함 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모자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 속에 있는 게 뭔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괴핍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그래서 모자라 핍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이걸 보니까 밑에 이게 갈지자가 붙었네요. 이게 갈지자가 크게 삐침별한 거라, 지금. 그 갈지자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쓴 게 갈지자잖아요.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또 옆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라는 게 이제 이게 갈지자잖아요. 거기다가 삐침대로 한 게 이게 모자랄 핍이라. 이제 이 갈지자는 본래 뭘 그린 거냐면 대지에서 풀이 뻗어가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걸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풀이 자라는 모양을 그린 건데, 그런 그 갈지자에다가 이렇게 삐침배를 붙이면은 앞으로 이제 나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요거는 삐침배는 무언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강하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거라, 지금. 그 앞으로 나오자 하는 강한 욕망에 비해서 힘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싶은데 힘이 딸려.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자랄 핍이다. 예? 그런 뜻을 갖다 붙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갈지자는 그렇지 않아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거기에다가 크게 삐침별을 상징하는 삐침별을 하면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모자를 핍이라고 하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괴갈. 이 갈은 어찌 갈자죠. 목마를 갈자죠. 이거 하나는 요것만 있으면 어찌 갈이고, 거기다 물숫자가 합하면은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다 할 때 삼수변에다 이제 어찌 갈자를 이제 쓴 거죠, 이게 지금. 삼수변에다 어찌갈. 그 어찌갈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이게. 어찌갈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근문에 나온 그 글자를 보면은 원래 혓바닥이 갈라진 거예요. 혓바닥이 이렇게 쏙 내밀었는데 그 혓바닥이 갈라진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왜 갈라졌느냐? 그만큼 혀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혀에 수분이 충분하면 갈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목마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붙게 된 거죠,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 위에는 이게 나를이 아니라 가로 아래죠. 나를은 이렇게 좀 세로 형식으로 길게 이렇게 놓게 된 거고,